운명의 해. 전쟁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기적이 발생하여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9월 1일 독일은 폴란드를 공격했다. 그 다음날 영국군의 동원령이 발동되었다. 수상은 전쟁이 확실시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처치를 불러 그를 전쟁 내각의 일원이 되어 달라고 했다. 독일에 대한 최후 통첩은 1939년 9월 3일 오전 11시에 끝났다. 그래서 체인벌린 수상은 영국의 참전을 방송을 통해 영국과 세계에 알렸다.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은 두렵지만 오랫동안 얘기했던 이 뉴스를 들었다. 수상이 연설을 끝내자마자 방공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갔다. 30 내지 40여 발의 대공포화의 흔적이 풍선처럼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다. 10분 후에 공습경보 해제 사이렌이 울렸다. 윈스턴은 그날 저녁 6시에 해군성에 들어갔다. 이제 클레멘타인은 할 일이 많아졌다. 윈스턴은 여러 해가 지난 후에 다시 해군성 장관이 된 것이다.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이 해군성 장관 관저에 살았을 때에는 개인적인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 큰 집을 일부분만 사용했었다. 그리고 전쟁의 위급한 상태에서는 또다시 이 관저의 일부만 쓰는 것이 현명한 조치였다. 이제 모페드 아파트도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차트웰에 대해서는 곧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8월 말에 런던에서는 아이들과 여자들은 소개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차트웰에서 윈스턴이 지난 2년간 지어온 방 3개의 오두막 집은 거의 다 완성되었다.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은 큰 집은 폐쇄하고 주말에만 이 오두막 집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촌 모페드가 차트웰을 관리하고 그녀는 다이애나의 두 아이인 줄리안과 에드윈 그리고 이들의 유모와 함께 윈스턴의 전 운전사의 오두막 집으로 입주했다. 우리들은 폴란드의 점령을 멀찍이서 목격했다. 그런데 폴란드가 점령당한 후 이상하게도 몇 달 동안 육상과 공중에서는 아무런 전투가 없었다. 그러다가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9월 3일에 독일의 유보트는 외항 정지선인 아데니아호를 격침시킴으로써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10월에는 로열 오크호가 공격을 당하였다. 11월 중순경에는 6,000톤의 영국 선박이 어뢰를 맞아 침몰했다. 9월 말에 클레멘타인은 넬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했다. 전쟁 뉴스는 형언할 수 없이 끔찍하구나. 윈스턴은 밤낮으로 일하고 계신단다. 다행히도 건강하시다. 다만 8시간 동안 잠을 주무실 수 없을 때에만 피로를 느끼신단다. 8시간을 단숨에 주무시지 않는다 해도 24시간 동안에 8시간을 주무시지 못하면 피로를 느끼신단다.
윈스턴이 에너지를 보충하고 잠을 자고 또 금방 잠이 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전쟁 초기부터 시작하여 위기의 몇 년 동안 계속되었다. 클레멘타인은 놀라운 속도로 새로운 집을 원만하게 그리고 안락하게 운영해 나갔다. 처음 며칠 동안은 점심과 저녁 식사, 손님들이 끊임없이 몰려왔는데 이들 중의 거의가 정치인들이거나 윈스턴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모든 대화 중에는 보안 문제가 걸려 있었다. 하인들은 보안관들에 의해 검사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클레멘타인은 사교적인 접대는 각별히 조심해서 계획적으로 운영해 나갔다. 그래서 사교적, 국외자들이 섞인 사교적인 접대는 최소한으로 줄어들었다. 전쟁 초기에 해군성 장관 관저의 위청 2개의 척만 쓰고 있는 우리 가족은 행복했다. 다이애나는 런던에서 여성 해군 봉사단의 장교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남편인 덩컨 샌디스는 런던 지역에서 고사포 연대에 근무하고 있었다. 사라와 비크는 웨스트민스터 가든스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면서 연출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학교를 간 나온 필자는 런던에서 성인들의 생활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필자는 주보와 적십자에서 일했다. 9월 말에 랜돌프는 디거비 경의 딸인 파멜라 디거비와 약혼했다. 랜돌프는 윈스턴이 근무했던 제4 경기병 연대에 근무했다. 그런데 이 부대는 언제라도 해외 근무를 명령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랜돌프의 결혼은 빨리 이루어져 10월 4일 런던에서 거행되었다. 결혼 피로연은 해군성 관저에서 행해졌다. 윈스턴이 해군성에 있던 8개월 동안에 클레멘타인은 해군의 복지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해군 부인들의 조직에 많이 참여했다. 1940년에 클레멘타인은 소해전과 연안경비 선박기금을 위해 기부하라고 공개적으로 호소한 바 있었다. 클레멘타인의 이 호소는 영국 국민의 심금을 울렸다. 따라서 상당한 액수의 돈이 모금되었다. 또한 1939년 11월에 클레멘타인은 육해 공군 장교 부인들을 위한 풀머 체이서 어머니의 집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은 전쟁 기간 중의 첫 크리스마스를 런던에서 보냈다. 1940년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그리고 3월에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은 항공모함 인도미트볼호 진수식에 참석하기 위해 베로우인 퍼닛으로 갔다. 어머니를 찍은 사진 중에서 가장 좋은 사진 중의 하나는 이 배가 진수될 때 손을 흔드는 모습을 찍은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전쟁이 끝난 후 이 사진을 예쁘게 스케치하여 초상화로 만들었다. 독일은 4월 9일에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침공했다. 덴마크는 즉시 항복했으나 노르웨이인들은 필사적으로 싸우면서 영국의 도움을 요청했다. 영국은 해군과 육군을 파견했으나 독일군 방어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5월 중 9일에서 10일 밤에 독일군은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침공했다. 5월 10일 저녁에
챔벌린은 버킹엄 궁전에 가서 사표를 제출했다. 1시간 후에 왕은 처치를 불러 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몇 시간 후에 처칠은 신내각 강요들의 1차 명단을 갖고 왕의 승인을 얻기 위해 궁전으로 갔다. 이 동안 클레멘타인은 런던 밖에 있었다. 클레멘타인의 동생 남편인 버트람 로밀리가 5월 6일에 자택에서 사망했다. 그리고 이틀 후에 클레멘타인은 넬리와 같이 있기 위해 북부 지방으로 갔다. 동생 남편의 장례식을 끝낸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이 내각을 구성하라는 왕의 명령을 받기 위해 버킹엄 궁전으로 가기 바로 전에 해군성 장관 관저에 도착했다. 처칠은 곧 내각을 구성했다. 강요들은 주요 3당의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두 망라했다. 5월 13일 하원에서 수상으로서 첫 연설을 했다. 저는 이 내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원에서도 말합니다. 저는 피와 노력과 눈물과 땀 이외에는 바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들 앞에는 슬픈 시련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는 투쟁과 고생의 여러 긴 달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의 정책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바다에서, 육지에서, 그리고 공중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5월 15일 아침 일찍 프랑스 수상 폴 레노드가 처칠에게 전화로 우리들은 패배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처칠은 그 다음날 오후에 비행기 편으로 프랑스로 갔다. 이 숙명적인 5월에 처칠은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를 5번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공경에 빠져 사기가 저하된 맹방을 격려하고 영국이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애썼다. 클레멘타인도 윈스턴처럼 프랑스 군대와 국민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을 가졌다. 윈스턴의 프랑스 방문은 언제나 즉석에서 결정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클레멘타인에게는 근심거리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의 프랑스 방문에는 상당한 위험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프랑스를 향한 비행 도중 윈스턴의 비행기는 어선에 기총소사를 가하고 있었던 2대의 독일 비행기를 피하기 위해 해발 100피트까지 급강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은 이러한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윈스턴을 만류하지 않았으며 또 자신의 두려움을 겉으로 표시하지도 않았다. 6월 4일에 필자의 어머니와 필자는 하원에 가서 아버지의 연설을 들었다. 우리들은 쇠퇴하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들은 프랑스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다에서, 대양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들은 공중에서 점정하는 자신과 힘을 갖고 싸울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들의 섬을 수호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해 안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들은 상륙 지점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들은 들판에서,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들은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6월 14일에 독일군은 파리에 입성했고 8일 후에 프랑스는 항복했다. 프랑스와 프랑스 국민에 대해 오랫동안 애착을 가졌던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은 이 위대한 나라의 몰락을 격렬한 슬픔과 실망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프랑스의 진정한 정신은 레노드 수상이 사임한 다음 날 비행기 편으로 영국에 갔던 드골 장군을 통해 살아있었다. 윈스턴이 수상이 되자마자 클레멘타인은 다우닝가 10번지로 이사갈 준비를 했다. 10번지의 이 집은 수상이 기거하고 진무하는 매력 있는 곳이다. 이해 봄에는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은 주말에 차트웰의 오두막집으로 피크닉을 갔으나 런던의 폭격이 일단 시작되자 이 오두막집의 방문은 그 횟수가 점점 더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차트웰은 공중에서 쉽게 판명될 수 있는 목표의 통로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에겐 잉글랜드 남부주에 있는 체크스라는 수상 전용 시골 관저가 있었다.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은 6월 1일에 체크스에서 첫 번째 주말을 보냈다. 그런데 윈스턴에게 있어서 주말은 평일과 같이 일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손님들은 일 때문에 초대받았고 이 경우에 부인들이 같이 오는 일은 드물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